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힘당의 대환장 후보 교체 쿠데타 쇼가 드디어 막을 내렸는데요. 주말 3일 동안 벌어진 이 광기는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볼 수 없는 위헌 위법의 연속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이 막장극을 지켜보며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는데요. 내란을 옹호하며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들의 몸부림에 한숨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11일 6.3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됐는데요. 국힘당은 최종 후보로 김문수를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참담했는데요.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선 후보를 기습 교체하려던 시도가 당원 투표에서 부결되며 완전히 무산됐습니다. 김문수는 이 투표로 극적으로 후보 자리를 되찾았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힘당의 내부 갈등과 리더십 붕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국힘당 지도부는 한덕수를 새벽에 기습 입당시키며 후보 교체를 밀어붙였는데요. 이 무리한 시도에 당원 과반이 반대표를 던지며 계획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절차도 무시하고 민심도 외면한 채 권력만 쫓은 결과인데요. 김문수가 직접 나서서 반대표를 호소하고 한동훈 전 후보도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반한덕수 정서가 단단히 뭉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결국 이 쿠데타는 실패했고 김문수가 살아났는데요. 하지만 책임론이 터져 나왔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친윤계에 대한 동반 퇴진 요구가 당내에서 폭발하고 있습니다. 김문수는 당내 통합을 첫 번째 과제로 내세우며 한덕수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의원총회에서 사과의 큰절까지 올렸는데요. 박대출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내정하고 경선 후보들이 함께하는 선대위를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지만 당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요. 문제는 김문수 본인의 정치 노선입니다. 윤석열 탄핵 반대와 부정선거 주장 같은 극우 행보가 이미 엄청난 논란을 낳고 있는데요. 이건 대선 기간 동안 민주당의 맹공격은 물론 당내 친한계의 사과 요구까지 불러올 가능성이 큽니다. 더 심각한 건 중도층의 외면인데요. 지금 국힘당이 내용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면 남은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표심을 통째로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건 그냥 게임 오버인 거죠. 김문수가 대체 웬 말입니까? 사실 저는 김문수가 대선 후보 자격이 있는지도 조차 잘 모르겠는데요. 누가 봐도 100% 필패가 자명합니다. 공당의 당헌 당규와 국민의 참정권을 짓밟고 폭력적인 야밤 후보 교체를 시도하여 국민적 정치 불신을 초래한 권영세, 권성동, 이양수, 박수영 등 폐륜적 당권파 지도부 총사퇴 및 중징계가 헌법상 정당 정치 원리 구현과 국민의 정치 불신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후보님의 의사를 묻습니다. 친위 군사 쿠데타를 자행하고 후보 교체 정당 쿠데타를 배후 조정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즉각 당적 박탈하고 재구속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후보님의 생각을 묻습니다. 누구보다 윤 대통령의 뜻을 충실히 따라왔던 대표적 친윤 인사이신 후보님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평소 후보님과 이념을 같이 해온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과 연대하여 극우 빅텐트를 결성하고 나아가 통합신당을 만드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후보님의 생각을 묻습니다. 한때나마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으로서 군사 쿠데타를 원천 근절하고 국정을 망가뜨린 주술 정치의 완전 근절을 위해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함께 내란 특검 및 내란 특별재판소를 설치하고 주술 정치 근절 국민청문회를 실시하며 용산 대통령실의 주술 관련 시설 및 관련자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님의 주술 정치 척결 의지를 묻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적 정체성과 애국심입니다. 대통령 후보로서 1919년은 나라가 없었다. 일제 때 국적은 일본, 김구 중국 국적 발언 등 시대착오적 뉴라이트 매국 역사관을 공식 철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님의 의향을 묻습니다. 윤석열 아바타 겸 전광훈 아바타의 독특한 위상을 겸하고 계신 후보님의 분투를 기원합니다. 윤석열이 파면 38일 만에 드디어 침묵을 깨고 정치 전면에 나섰습니다. 불법 계엄 시도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반성도 사과도 없이 김문수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나섰는데요. 자유대한민국이 무너질 위기라며 보수 진영의 단결을 호소한 이 발언은 국힘당 내부에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윤석열은 조기 대선을 자유민주주의의 운명을 가르는 선거라고 규정했는데요. 국힘당 경선이 여전히 건강하다며 김문수 후보를 띄우고 경선에서 탈락한 한덕수에게는 김문수와 함께 사명을 이어가라는 당부까지 내놨습니다. 반대편은 강하지만 단결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며 청년층의 결집도 호소했는데요. 사실상 내란 수고회가 선거운동에 뛰어든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본인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시도에 대해 단 한마디의 반성도 사과도 없다는 점인데요. 위헌과 위법 논란으로 헌정 질서를 무너뜨렸던 장본인이 자유와 법치를 운운하며 원로 행세를 하는 모습은 꼴값도 이런 꼴값이 없는 거죠. 당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힘당 내부는 갈등으로 들끓고 있는데요. 육선 중진 조경태 의원은 윤석열을 향해 그 입 다물라는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며 출당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당내에선 윤석열의 이 발언이 김문수 후보에게 부담이 되고 극우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시도가 오히려 중도층의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들도 아는 거죠. 윤석열이 등장이 자신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말이죠. 윤석열은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3차 공판에 출석할 예정인데요. 지하통로가 아닌 지상 출입구로 법정에 들어서면서 포토라인 발언을 통해 또다시 정치적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정 출석조차 선거 전략의 일부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당 내부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이유인 거죠. 야당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의 난이 실패하자 윤석열이 직접 나섰다며 국민 모욕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등장이 보수 진영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예기치 못한 복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귀환이 과연 국힘당의 힘이 될지 아니면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저는 윤석열의 등장은 마치 구원투수가 등판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엉터리로 후보 교체를 하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래도 선출된 후보가 됐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국민의힘은 헌정 파괴 행위에 동조한 것에 대해서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내란 동조 세력 국민의힘에 내란을 비호하는 후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 또는 김문수 후보가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일은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들여댄 내란 행위에 대해서 먼저 석고 대죄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김문수 후보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봤는데 그러기 전에 국민에게 사죄부터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우리 김문수 후보로 확정되신 것 축하드리고 어떻게 하면 국민의 삶을 개선할 것인지 이 나라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발전적이고 건전한 정책 대결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잘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먹고 살기 어려운 세상입니까?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1일 전남 방문을 끝으로 지난 1일부터 이어진 11일간의 지역 일정을 마무리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민생을 직접 챙기며 전국을 누볐습니다. 반면 국힘당은 극한의 내용 끝에 김문수를 대선 후보로 확정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해 다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후보 교체라는 말도 안 되는 꼼수가 통하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라는 건데요. 김문수가 후보가 된 것 자체가 재난인데 이보다 더한 참사가 날 뻔했다는 말인 거죠.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를 향해 내란에 대한 사과부터 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는데요. 국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눈 내란 행위에 대해 석고대죄부터 해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김문수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사죄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또 내란 동조 세력과 내란을 비호하는 후보가 어떻게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하느냐며 공세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김문수와 손잡은 윤석열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는데요. 내란의 공범을 대선 후보로 밀어붙인 윤석열에게 사죄부터 했어야 했다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지금도 내란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반역사 세력과 반민주공화국 세력을 반드시 제압해야 한다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51개의 소도시를 직접 찾으며 지역 민심을 살핀 이재명 후보는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합니다. 오늘부터는 광화문 광장 유세를 시작으로 수도권 민심 공략에 나설 계획인데요. 이재명 후보의 행보는 구호가 아닌 실천이고 정치가 아닌 민생입니다. 반면 국힘당은 내란을 비호한 자를 다시 내세우며 정권 욕심에 눈이 먼 모습인데요. 국민은 이제 판단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민생을 챙기는 후보와 반헌법 세력을 끌어들인 집단 중 누구를 선택할지는 너무도 자명한데요. 이 싸움은 정권을 넘어 헌정을 지켜내는 싸움입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이재명 후보의 외침이 왜 절실한지 이제 국민 모두가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한밤중에 한덕수를 입당시켜 번개같이 후보 등록을 시키는 쿠데타 총국을 벌이더니 급기야 시대착오적 인물 도로 김문수를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어떤 코미디극도 이를 따라잡지는 못할 수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이 지켜야 하는 의무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높은 국민의힘은 몇 달 전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모아서 망언집을 찍어내기도 했는데 국민들께서는 망언집이 아니고 명언집 아니냐는 반응으로 머쓱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소개해드린 책자는 참으로 읽기도 민망한 망언과 망언으로 이어지는 진짜 망언집입니다. 일부 발언만 우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공개 강연에서 걸그룹 를 가리켜 쭉쭉 빵빵이라는 성적 비유를 사용하고 춘향전이 뭡니까? 변사또가 그려고 하는 거지 라는 귀를 의심케 하는 여성 비하적인 저렴한 성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에는 한국 국적이 일본이었다거나 정광훈 목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인물이라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조차 의심케 만드는 망언을 서슴지 않게 이어가며 스스로 대권 후보는 물론 정치인으로서의 자격마저 의심케 하는 극단적이고 위험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김문수 후보의 여성 비하, 약자 조롱, 역사 왜곡, 노골적인 차별 발언, 그리고 막말로 점철된 갑질 행태까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문제가 심각합니다. 국민의힘 스스로가 이 사람은 대선 후보가 안 된다면서 치명적 결격 사유를 인정해놓고 도대체 무슨 낯으로 다시 그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내세운 건지 정말 저희가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런 품성의 소유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상식, 가치, 그리고 국제적인 위상은 돌이킬 수 없이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진짜 망언집을 정말 직접 확인해 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십시오. 과연 이런 김문수 후보에게 대한민국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만이 대한민국의 품격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